네, 안녕하십니까. 동해시 출신 국민의힘 최재석 의원입니다. 저에게 도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도민들의 먹거리를 담당하고 있는 수산업 분야하고 그리고 석회석 폐광지 문제 그리고 미래 먹거리인 수소산업에 대해서 집행부와 의견을 나누고자 합니다. 아까 첫 시간에는 방청석까지 꽉 찼는데 지금 조금 자리가 비어서 긴장이 덜하긴 합니다만은 여러분들 다 느끼셨다시피 이번 회기부터 시간 산정 방식이 바뀌어서 좀 긴장이 됩니다.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수산국장님부터 답변석으로 모시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이동입니다. 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자료화면 좀 띄워주시죠. 요즘 제가 이제 목항업 판장에 나가 보면은 고기가 안 잡혀도 너무 안 잡힌다. 우리말로 판장이 바짝 말랐다. 전에는 뭐 장화를 신어도 옷이 졌는데 요즘 운동화 신고 다녀도 괜찮을 정도다. 이거 참 슬픈 현실이죠. 네, 그렇습니다. 저 그림은 뭐 짐작하시겠습니다만은 왼쪽 그림은 어선 한 척이 아침에 가서 잡은 어획량 총량입니다. 저기 대야에 조금 있죠. 그리고 오른쪽 그림은 전 리어커는 아시는 대로 화로들이 들어오면은 바닷물을 채워서 운반하고 하는 리어커들인데 저렇게 계속 저렇게 거미줄이 쳐져 있어요. 고기가 안 잡힌다는 반증이겠죠. 네. 고기 어느 정도 안 잡히는지 한번 다음 화면 보시죠. 자, 금징어가 된 오징어, 이게 주간조선 헤드라인인데요. 텅 빈 오징어 명가. 지금 어획량이 엄청 줄고 있는데 그 중에서 특히 오징어, 도루묵, 그렇죠, 국장님? 네, 그렇습니다. 특히 오징어를 보면은 2020년부터 작년까지 4년 사이에 어획량은 거의 10분의 1 수준으로 어획고도 5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왜 이렇게 급전직하고 있습니까? 제일 큰 원인은 기후변화의 영향인 것 같습니다. 예. 동해안의 수온이 최근 한 1.4도, 5도까지 상승하면서 기존에 주로 어획되던 어종들이 어획량을 좀 줄이고 있고 오히려 난류성 어종인 다랑어라든가 방어 등 어종들은 오히려 나고 있는 그런 실태로 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 뭐 상식에 속하는 문제인데 기후 변화에 의한 어족 자원 변화, 해외성 어종의 변화, 그건 뭐 우리 강원도 차원에서 어찌할 수 없는 또 공조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못한 어처구니 없는 현장도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음 화면 좀 띄워주시죠. 지난해 7월 촬영한 삼척시 원덕읍 앞바다. 생선 청어의 사체들이 바다 표면을 가득 메웠습니다. 강원도 어민들은 청어를 버린 건 남해안에서 온 근해 선망 어선들이라고 주장합니다. 이들이 배에다 실을 수 없을 만큼 싹쓸이 조업을 한 뒤 바다에 버렸다는 겁니다. 자, 지금 어족 자원이 기후변화 뭐 이런 이유로 급격히 줄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저렇게 무분별하게 남획을 하고 버리고 내용 잘 아시죠? 네, 잘 알고 이거 왜 이렇게 됩니까? 사실 소형 선망 같은 경우에는 10톤 이상 30톤 미만의 근해 어업으로 전국 어디서나 조업을 할 수 있는 업종입니다. 서남해안 같은 경우에는 연안에서부터 7km까지 조업 금지 구역이 설정되어 있지만은 우리 동해안, 강원도와 경북에는 조업 금지 구역이 설정되지 않다 보니까 자, 연안까지 좋습니다. 계속 다음 조업하고 화면 한번 보시죠.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조업 금지 구역 서해안, 남해안, 제주 해역은 5해리 이내에 선망업들이 못 들어오게 돼 있는데 경상북도, 강원도, 동해안 해역은 금지 구역이 지정돼 있지 않다. 네, 그렇습니다. 왜 못 지정합니까? 사실 금지 구역을 설정하기 위해서 예. 작년 6월 지금까지는 소형 선망이 동해안에 올라와서 조업하던 것이 없었었는데
작년 6월에 임원 앞바다까지 와서 청어를 싹쓸이하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작년 11월 달부터 해양수산부를 방문하여 동해안에도 조업금지구역을 설정해 줄 것을 건의를 하였고요. 자, 바로 그 지점이에요. 네. 지금 금지구역 지정 건의한 게 해수부에 2024년 11월 6일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7월에 아까 그 남획이 적발되고 난 다음이에요. 그러면 행정은 제가 봤을 때 미리 현장 조사를 하고 예측을 하고 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기 전에 조치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벌어지고 나서 뭐 소잃고더라도 외양간을 고쳐야 되겠지만 이거 좀 아쉬운 점이 있어요. 이거 관련해서 자료를 보면은 우리 같은 동해안권에 있는 경상북도의 경우도 2017년에 이미 해수부에 건의했어요. 우리 강원도가 특별히 늦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사실 말씀하신 거 동의하고요. 우리 경북 같은 경우에는 남해안의 선단이 경북까지만 조업을 올라왔었습니다. 작년 6월 아니, 최초로 강원도에 그러니까 조업을 올라오다 보니까 남해안 선단의 선의에 맡길 일이 아니지 않냐는 거죠. 우리가 행정이 존재하는 이유는 미리 우리 도민들을 위해서 방어선을 쳐줘야 될 의무가 있다. 개개어민들이 어떻게 대응합니까? 행정이 존재하는 이유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상당히 좀 아쉬움이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 어저께 중앙조정위원회 열렸었죠. 어제 위원회 심의를 못 열었습니다. 못 열었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연기가 됐고요. 해수부에서는 저희들이 그동안 지속적으로 건의한 바에 따라서 해수부에서도 동해안에 조업금지구역을 설정해야 된다는 건 인식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에 상충되는 의견 수렴을 해서 금년 중에는 최종안을 마련하겠다고 전달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그렇습니다. 불구하고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자원이 아주 수직낙하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유해 선의에 맡길 것이 아니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항의하고 대책을 마련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대책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현장이니까요. 마찬가지로 감척 사업에 대해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화면 좀 보시죠. 우리가 정부에서 28년 동안 감척 사업에 들인 돈이 1조 9천억, 2조가 다 됩니다. 그리고 어선은 2만 1,000척, 전체 대한민국 어선의 50% 정도를 감척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강원도에서도 감척을 상당히 많이 했죠. 네,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했습니까? 우리 강원도에서도 97년부터 1,080여 척을 감척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1,270억 정도 투입됐어요. 감척 효과 있습니까? 사실 감척을 하는 것이 제일 효과적인 것은 일시적으로 많은 비용을 투자해서 많은 것을 한 번에 했어야지만 가능한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장기간 재정 여건에 따라서 조금 하다 보니까 사업 효과는 좀 저조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럼 대안을 제시하고 반영을 해야 될 텐데 방법이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감척이 최근 들어서 오징어부터 시작해서 모든 어획량이 급감하다 보니까 감척을 희망하는 어선들은 점점 늘어나고 있어서 해수부하고는 계속 공유를 하고 있는데 사실 해수부하고 국회하고 동원해서 같이 협력은 하고 있지만 기재부에서 예산 반영이 좀 어려움이 생겨서 한계가 있습니다. 예산 문제다. 네, 그러나 실제로 지금 보니까 정부 고시 물량보다 감척 희망 어선이 한 4배 정도 많아요. 그렇습니다. 이런 문제 우리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해결하기는 참 어려운데 감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적 자원은 고갈되고 어민들은 계속 생활이 어렵다. 이 근본 문제에 대해서 현장의 목소리가 중앙정부에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네. 하겠습니다. 다음 화면 보시겠습니다. 배업 지원금 지급의 문제 아시죠? 이거는 네, 알고 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넘겨주십시오. 자, 여기 해난어업인 유가족 지원 있습니다. 해난어업인 유가족 어떤 분들을 말합니까? 해상에서 조업 중 사망하거나 실종된 유가족들을 말씀합니다. 그렇죠. 네. 이분들의 특징은 어떤 겁니까? 과거에 어선 세력이 좋지 못할 때 태풍이나 기상 악화로 인하여
다수가 희생된 분들이 그렇죠. 근데 이분들이 어떤 처진가 하면 대부분이 여성이고요. 고령화됐고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로 보면은 상당히 취약계층입니다. 그래서 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데 자료를 받아보니까 우리 강원도가 다른 지역 광역자치단체보다 잘하고 있어요. 조례 제정을 해서. 그런데 문제는 여기 보시다시피 2018년 이제 생활안정비가 있고 학비가 있고 명절 이민비가 있는데 생활안정비가 2018년 조례 제정 당시부터 50만 원인데 예? 네. 수혜 인원은 182명에서 140명으로 줄었어요. 연로하시니까. 그동안의 물가 상승률이 20% 이상인데 국장님 네. 이거 좀 물가 연동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의원님께서 모두에 말씀해 주셨듯이 우리 생활안정지원 같은 경우는 타 시도에 비해서 유일하게 우리 도만 지원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2005년도부터 우리 강원도가 아니 지원해서 시간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좋은 제도를 잘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물가 상승률로 봤을 때 이 정도는 반영을 좀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50만 원이 적다면 적을 수도 있고 어려운 분들한테는 큰 도움이 못 될 수도 있지만은 사실상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예산의 물가 상승이 문제입니까? 있지만은 우리가 지금 현재는 이게 누적분이다 보니까 예전보다 좀 줄어들기도 하지만 또 매년 사망자 실종자가 발생하기 때문에 누적분으로 더 늘어나는 경우도 생기기 때문에 좀 더 알겠습니다.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어요. 그리고 보면 학비하고 명절 이민비는 동국재단이라고 하는 그죠? 네. 민간에 맡기고 있어요. 그죠? 근데 학비는 아예 학령 인구가 없어서 중단이 됐고 명절 이민비 가구당 10만 원 준다는데 전체 예산이 1,570만 원입니다. 우리 도에서도 1+1 정도는 같이 지원해 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사실 동국재단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저희가 과거에 지금 현재 지원해 주는 것은 1년 이상 강원도에 거주하고 30년 미만 있는 분들한테까지는 강원도가 직접 지원해 주는 거고 그 이상 30년이 넘은 분들은 이제 동국재단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데 동국재단에서 별도로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뭐 감나라 풍나라 할 수는 없지만 아니지. 네. 도에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워낙 연료하시고 의지할 곳도 없는 분이니까 민간에서 10만 원 주는데 우리 도에서도 한 10만 원 정도는 더 보태서 지원해 주실 용의가 없으시냐 이런 말씀이에요. 우선 면밀히 한번 검토를 해서 방안 한번 모색해 보도록 좋습니다. 하겠습니다. 다음 화면 보시겠습니다. 여기 어딘지 아시겠죠? 네. 묵호항입니다. 네. 묵호항에 지금 문제 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목호항 관련해서는 뭐 다양하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현장에 좀 자주 나와 보시고요. 저 문제는 뭔가 하면 저 끝에 있는 건물이 왼쪽에 수협에서 운영하는 제빙 공장입니다. 네. 근데 그 얼음을 실으러 가려면 이 길을 통과해야 되는데 보시는 것처럼 겨우 통과해서 차를 돌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쪽에 자망업 손질하는 분들도 너무 좁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쪽을 좀 넓혀달라는 요구인데 묵호항이 지금 국가관리항만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런 민원을 해소하자면 해수부 동해지방해양수산청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해야 되는 업무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임하셔서 어민들 말씀 좀 경청하시고 방안을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돌아가시죠. 이어서 산업국장님 답변성 보시겠습니다. 예, 산업국장 박강효입니다. 국장님 요즘 뭐 석회석 폐광지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 도의 가장 큰 문제를 안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위로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그런데 석회석 폐광지 문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다음 화면 보시죠. 그림 어떻습니까? 예, 그림 좋죠. 아주 웅장하죠. 예, 어디 다 그랜드 캐년에 온 것 같죠? 이게 한라시멘트의 자병산 광산입니다. 여기뿐만 아니라 시멘트 공장의 석회석 광산은 이렇게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산맥 전체를 잘라먹는 그런 현상입니다. 우리 강원도에서 석회석 채광을 시작한 지가 제일 오래된 곳이 한 60년 됐습니다. 이제 개발도 개발이고 생산도 생산이지만 드디어 복구의 시즌으로 돌아왔습니다.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혹시 국장님, 예. 우리 강원도가 석회석 생산량이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지금 한 70% 이상 그렇죠. 있습니다. 광산수로는 52% 정도, 예, 전국 내고 석회석 있습니다. 생산량의 70%를 우리 강원도에서 담당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 강원의 산하는 그야말로 속살까지 파헤쳐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복구의 시즌으로 돌아왔는데 복구 제대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렇죠. 석회석 폐광지 광산의 복구의 문제점, 어려운 점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아마 가장 근본적인 거는 이제 어떤 법적으로 이게 좀 지원이 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되는데 그 부분이 지금 마련되고 있지 않아서 좀 어려움이 있다고 그렇게 그렇죠. 보고 있습니다. 예. 제도가 없고 예. 또 워낙 이렇게 광범위하게 파헤쳐져 가지고 비용도 엄청나게 드는데 말이죠.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석회석 폐광지를 아주 모범적으로 시금석이 될 정도로 잘 개발한 현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깎아지른 절벽 아래 짙푸른 호수가 펼쳐집니다. 옆에 있는 축구장 3개 크기의 라벤더 정원. 13,000본의 잉글리시 라벤더가 보랏빛 물결을 이루며 은은한 향기를 전합니다. 50년 가까이 석회석을 캐던 폐광산이 낙원을 뜻하는 무릉별 유천지 관광지로 다시 태어난 겁니다. 시멘트 회사가 복구비 대신 땅을 무상으로 제공했고 동해시는 304억 원을 들여 정원과 체험 시설을 꾸몄습니다. 이전에 여기가 광산이었다는 것을 모를 정도로 너무 아름답게 꽃들로 채워져 있는 모습이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여기 소개한 대로 동해시 무릉별 유천지입니다. 예, 예. 지금 저기서 라벤더 축제가 지난 토요일 개장해서 이번 일요일까지 합니다. 예. 기회 되시면 한번 방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무릉별이 천지가 면적이 33만 평입니다. 예. 엄청납니다. 그리고 저는 거기 있었기 때문에 개발되기 전에 봤는데 이건 말도 못해. 지금 완전히 상전벽해가 된 겁니다. 우리가 이제 세계적으로 석회석 폐광지 잘 재생시킨 데를 대표적인 데가 이제 캐나다의 부처스 가든이라고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저도 거기 가봤는데 예. 우리 별이 천지의 10분의 1도 안 됩니다. 사실은 그게. 그래서 요즘 우리가 뭐 K-컬처, K-팝, K-푸드 온갖 K가 붙는데 저는 감히 우리 동해시가 또 우리 강원도에서 도와서 관광지로 변신시킨 무릉별이천지야말로 K-폐광산 복원 아닌가. 아주 시금석이 되는 사업이라고 봅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예, 동감합니다. 예. 자, 다음 화면 보시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왼쪽이 복구와 관광지 조성하기 전의 그림이고 오른쪽이 이제 지금 현재 모습이죠. 예. 아직 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개발하고 난 다음에 저 위에 보시는 대로 작년에 관광객이 벌써 20만 명이 넘게 방문했고요. 수익도 25억 내지 30억. 앞으로 아마 수직으로 상승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른쪽 여기 보면 개발 비용이 여기 이제 땅을 기부 체납한 비용 또 쌍용에서 복구 비용 이걸 빼고 실제 개발에 들어간 돈만 380억입니다. 그런데 보시다시피 시비가 절반이 넘어요. 동해시의 재정 자립도 18%입니다. 그리고 복지비, 경상비 빼고 나면은 도농 복합 도시가 아니기 때문에 재정 사정이 대표적으로 열악한 시거든요. 예. 아시지 않습니까? 예,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215억이나 썼습니다. 도에서 우리 지사님께서 작년에 현장 방문하시고 특별조정 교부금 또 보태주시고 해서 잘 썼습니다만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현재 뼈를 깎는 노력으로 이룩한 성과도 성과지만 제가 보기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제도적으로 앞으로 계속될 석회석 폐광지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예. 다음 화면 좀 보시죠. 어떤 노력을 해왔습니까? 우리 도에서. 그 지금 이제 기본적으로 아마 이제 그 석탄 같은 경우에 보면 이게 이제 정부 주도로 이제 개발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서 개발이 되고 또 폐광이 되기 때문에 페트법이 이제 만들어졌고, 다만 이제 이 석회석 같은 경우에는 민간이 주도로 해서 이익을 가져가기 때문에 정부에서 이제 반대하고 있어서 이제 그게 정부의 논리죠. 그래서 그걸 그렇습니다. 극복하기 위한 우리 강원도의 논리는 뭡니까?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원특별법 안에 이제 포함을 시키려고 네. 2차, 3차 이제 개정에 포함을 시키려고 노력했는데 이제 똑같은 그 사유로 해서 정부가 현재 이제 반대를 해서 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 안타까운데요. 예. 저도 뭐 일정 부분 이해가는 부분이 없지 않습니다. 예. 그렇지만 우리가 철강이라든가 석유화학이라든가 자동차, 반도체하고 달리 석회석, 시멘트 산업은 지하자원을 기반으로 한 산업이고 예, 그런 의미에서 석탄하고 마찬가지죠. 예, 예. 지역이 황폐화되고 또 언젠가는 지하자원이 고갈되면 없어질 산업입니다. 또 시멘트를 생산해서 동해시만 썼습니까? 우리 강원특별자치도만 썼습니까? 아닙니다. 제가 전국적으로. 자료를 파악해 보니까 시멘트 생산량 중에서 우리 강원도가 사용한 것은 3%입니다. 그렇다면 정부의 그러한 논리는 우리 강원도민들한테는 이해시킬 수 없는 논리다. 그러니까 우리 집행부에서 좀 더 촘촘한 설득 논리를 마련해서 예, 애를 많이 썼죠. 지금 동안. 아까 그런 논리를 막히긴 했지만 부진히 노력해서 우리가 강원 특별자치도다. 우리 몫은 우리가 찾아야 된다. 그런 위정표를 좀 한번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부탁드린 부분 예, 예, 함께 좀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자리 돌아가시죠.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미래산업국장님 모시겠습니다. 미래산업국장 심원석입니다. 네, 다음 화면 보여주시죠. 자, 이게 액화수소 터미널에 탱크 트레일러들이 대기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 김진태 지사께서 미래성장 동력 사업으로 수소 산업을 중요 사업 중에 하나 꼽고 있죠. 예, 맞습니다. 우리가 이제 속도보다 방향이다 그런 얘기하죠. 예, 그런 의미에서 상당히 감사하고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우리만 수소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죠. 예, 전국의 각 지자체들이 다 관심을 갖고 혹시 국장님 어디서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지금 현재 수소 클러스터와 관련해서는 인천과 울산, 포항, 그다음에 강원도가 클러스터 쪽으로 지금 예, 추진하고 다음 있습니다. 화면 좀 보여주시죠. 말씀하신 대로 이렇습니다. 전국에서 특징이 뭐냐? 훨씬 우리보다 큰 도시다. 동해 삼척보다. 그리고 공업 생산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크다. 그리고 기업들이 굴지의 대기업들이다. 저런 기업들을 보고 앵커 기업이라고 그러죠. 예, 맞습니다. 지자체하고 힘 있는 앵커 기업, 능력 있는 앵커 기업이 합해서 미래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 그런 그림 되겠습니다. 다음 화면 보시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기업들이 투자를 하겠다는 금액이 이게 뭐 엄청납니다. 상상을 초월해요. 우리 강원도 1년 예산이 얼마입니까? 8조, 그렇죠. 8조 7천억 정도 됩니다. 비교해 보면 엄청납니다. 이렇습니다, 지금. 2030년까지 총 43조. 어떻게 보면 회사에 또 이런 광역자치단체들의 명운이 걸려 있다. 이 표를 보면 그런 생각이 들죠? 예, 네. 그러면 우리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가? 다음 화면 보시죠. 지금 우리 준비하고 있는 상황 간단히 설명 좀 해주시죠.
예, 수소 저장 운송 클러스터 사업은 2023년도에 예타 대상이 통과가 돼서 작년에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해갖고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동해 삼척 클러스터에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렇죠. 자, 여기 보면은 사업비 3,177억입니다. 그죠? 네, 맞습니다. 그중에 민자가 2,315억. 저게 이제 앵커 기업 유치하는 거죠? 예, 저기 삼척 호산항에 수소 에카 플랜트 앵커 기업 지정이 됐습니까? 아직 협의 중이고요. 저희가 SK라든지 현대로템, 주요 가스공사, 주요 기업들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올해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 특수목적법인을 하반기까지 설립을 할 계획으로 지금 그럴 협의 계획으로 중에 있죠. 예. 다른 지역하고는 이제 좀 차이가 있어요. 이 부분에 제가 좀 고맙다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게 사업비 중에 보면 도비 시비가 똑같이 211억으로 돼 있어요. 그죠? 예, 맞습니다. 근데 이게 당초 계획은 도비 30%, 시비 70%로 돼 있었는데 네. 김진태 지사께서 지역의 건의를 수렴해 주셔서 저게 211억씩 되게 됐습니다. 예, 5대 5로 조정했습니다. 그렇죠. 예. 3대 7에서 5대 5로 많은 배려해 주셨는데 국장님께 일단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민선 8기에 수소 산업을 또 우리 도의사님께서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그렇습니다.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네네. 그 부분 우리 시민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우리는 다른 기업들은 앵커 기업을 이미 짝을 맺고 엄청난 투자 계획까지 나왔는데 우리는 이제 계획을 보면 이번 달부터 연말까지 어떤 업체하고 어떻게 할 것인지 협약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예,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늦었지만 좀 규모는 작지만 촘촘하게 좀 진행을 해달라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네네. 근데 문제는 수소 산업이 다시 위기를 맞고 있다. 시작도 하기 전에 내용 잘 아시죠? 예, 트럼프 2기 예, 정부에서 다음도 한번 보시죠. 말씀해 지금 왜 위기입니까 수소 산업이? 이제 트럼프 2기 정부에서 신재생 에너지 쪽에 어떤 지원을 좀 줄이고 있고요. 과거 석탄, 화석, 연료 중심으로 지금 트럼프 에너지 정책이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그 트럼프 정부에서 그 석유와 천연가스 공급을 자국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 글로벌 시장에서 영향력을 강화하려는 의도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트럼프가 얘기하는 게 이제 아메리카 퍼스트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부전 자원인 석유, 가스, 화석 연료를 최대한 채굴해서 경쟁력을 키우겠다. 여차하면 뭐 기후 변화 협약이고 우리는 알 바 없다. 막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신재생 환경에너지 쪽이 위축이 되고 미국의 영향권에서 벗어날 수 있는 나라는 별로 없는 것이죠. 이게 상당히 염려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수요가 창출되지 않고 준비하던 사업들도 주춤주춤하고 있습니다. 다음 화면 좀 보시죠. 이게 이제 관련 뉴스들의 헤드라인인데 말이죠. 액화수소 충전소 보급했는데 수소차가 제대로 안 팔리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런 얘기들이죠. 여기 보면은 뭐 SK, LG, 효성 저기 나와 있습니다만은 이런 기업들이 당초 계획을 절반 이하로 줄이고 관망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아직 이제 계획을 세워놓고 있는 단계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직 국내 그 수소 산업 전반에 대한 기술은 아마 상용화 수준이 조금 다른 나라에 비해서 적은 수준입니다. 그래 아무래도 정부 차원에서 지금 새 정부에서 수소 산업을 공약 과제로 발표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도도 그 계획된 일정에 따라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과 관련해서요. 지금 우리가 이제 중도개발공사 문제로 여러 가지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 수소 관련해서 하이창원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창원, 하이창원에서 SPC를 그러니까 창원시에서 SPC를 만들었는데 이 회사가 거의 디폴트 상태에 빠지게 됐어요. 지금 710억을 대출했는데 채무 불이행 상태라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수소 방향성이 좋고 가야 할 길이긴 한데 방향을 제대로 설정했는데 내외 환경이 이렇게 안 좋으니까
혹시 좀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좀 참고하셔야 될 것 같다. 알겠습니다. 면밀히 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수소 산업의 본론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만 다음 화면 좀 보시죠. 여기가 북평 국가산업단지 아시죠? 예, 맞습니다. 예, 우리 동해 삼척 수사 클러스터 중에서 수소는 지금 보이는 화면의 오른쪽에 한 10만 평 정도를 제2산단을 조성한 게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여기에 이제 들어오는 걸로 계획이 돼 있죠. 예, 맞습니다. 지금 기존에 있는 우리 토종 기업들, 향토 기업들이 바로 옆에 이제 수소 단지가 들어온다고 하고 미래 산업이라고 하니까 자본력이나 기술력은 떨어지지만 우리도 이 기회에 한번 참여해 보자 이런 의지가 아주 충만해 있습니다. 이분들이 한 54개 업체 정도가 이미 연구 모임, 클러스터를 만들어 가지고 선진지 견학도 가고 세미나도 하고 상당히 의욕이 상당해요. 그래서 저는 수소 산업, 기술력, 자본력 필요하고 미래 산업이긴 한데 어느 날 뚝 들어와 가지고 외지에 들어온 기업들이 뚝 다 먹고 가고 이건 아닌 것 같아. 지금까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을 지킨 어찌 보면 집안의 마지 같은 이런 기업들한테도 참여 기회를 좀 줘야 된다. 또 본인들이 노력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보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의원님 말씀에 100% 공감하고요. 저희가 그 앞으로 클러스터에 입주할 수 있는 중대 규모 기업들을 유치를 해서 그 동해 삼척에 있는 지역 기업들이 수소 업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같이 병행해서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이것과 관련해서 뭐 밑그림 구상하신 건 있나요? 예, 지금 기본적인 방향성은 있는데 세부적으로 지금 추진해 나가고 있고 별도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면 세부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부분은 꼭 귀담아 들으시고 뭐 저도 필요하면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지역 기업들이 참여해서 지역에 이익이 나눠질 수 있도록 하는데 초기 기획 단계부터 관심을 좀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는 김진태 지사님 모시겠습니다. 예, 김진태 지사입니다. 네, 지사님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아닙니다. 네. 제가 오늘 이제 수산 분야 그리고 석회석 배광지 그리고 수소 산업 뭐 신구를 아우르는 그런 질문들을 드렸습니다. 근데 지사님께서 실무적으로 이제 제가 질문 답변하면서 뭐 각오도 들어보고 했는데요. 지사님 뭐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하시고 이미 도와주시는 부분이 많이 있으니까 세밀한 조금 자세한 부분에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부분을 좀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해난 어업인 지원 관계 말씀드렸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분들이 조업 중에 가장을 잃고 오랫동안 생업을 영위하신 현장에 가서 보니까 참 안타까워요. 제가 몇 분을 만나봤어요. 연세도 연로하시고 한데 아까 표에 보신 대로 우리 강원도가 다른 자치단체하고는 달리 이미 조례를 제정해서 안정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건 상당히 높이 살 일입니다. 그래서 그건 적어도 물가 상승률 정도는 반영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이 있고 마지막에 아까 얘기했던 그 명절 임원비 같은 경우 이게 지금 동국재단이라고 하는 민간재단에 의존하고 있거든요. 네. 뭐 법적인 근거는 어떻게 되겠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주인된 입장에서 이웃에서 도와주는데 우리 도에서도 좀 보태는 게 안 좋은가. 그래봐야 예산이 1,570만 원이 2천만 원이 안 됩니다. 이것을 지사님께서 좀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하여튼 그 해난 어업인 그 유족 지원 사업을 전국에서 유일하게 우리 강원도에서만 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런 정말 어려운 사정에 있는 유족들의 생활 그 안정 자금으로 이런 것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더 이제 관심 가지고
좀 그런 노력을 저희들이 계속 할 것이고요. 다만 이제 좀 뭐 현실적으로는 당장 이것을 이제 더 늘리거나 하는 것은 이게 우리 의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장기간 동안 하고 계속 누적되어 오기 때문에 대상자가 늘어나지 않습니까? 늘지 않습니다. 이 노약자들이 말하고 줄어요. 숫자가 수혜자가 지금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뭐 별 부담될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금년 한 해만 해도 이게 한 9천만 원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발생할 그런 이제 대상자가 계속해서 이제 늘어나는 그런 차원도 있고 해서 그런 거를 감안해서 저희가 하여튼 좀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네, 지원해 주신다는 걸로 들어도 되겠습니다. 지원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리고 우리 석회석 폐광지 문제. 이거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무릉배류천지 지난번 제가 우리 동해시장님하고 제가 모시고 현장에 한번 가셨더랬죠. 네. 그때 처음 보신 소감이 어땠습니까, 지사님? 정말 아주 대단하던데요. 네. 예. 그 현장도 방문해 주셨고 특별 조정 교부금도 그때 주시고 해서 그 돈으로 제가 물어봤더니가 야간 조명 요즘 하고 있거든요. 야간 관광 네. 했는데 아주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사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아직 제도적인 틀이 미흡하단 말이죠. 우리가 쓴 것도 아닌데 우리가 다 이렇게 다시 리셋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단 말이죠. 그리고 시에서 얘기를 들어보면은 어떤 사안을 도에다가 1년 단위로 올해도 이제 뭐 스톤 로드라 그래가지고 그 석회석을 꾸민 길을 만들려고 하는데 당초 계획대로 하면 한 30억 정도 필요한데 도에다가 30억, 15억 좀 보태달라고 말씀드리면 택도 없는 얘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10억씩 잘라서 3개년에 하는 게 어떻겠는가 제가 그렇게 제안을 했거든요. 지사님. 그러니까 단년에 이거 할 때마다 읍소해가지고 10억씩 5억씩 이렇게 받았을 게 아니라 이유 있는 사업이면 이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석회석 폐광지 복구는 우리 강원도가 앞으로 해결해 나가야 될 아주 중요한 곡지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쓸만한 사업이 올라오면은 이 사업이 될 때까지 단년에 다 지원이 안 되더라도 연차 사업을 계속 영속성 있게 지원해 주는 게 어떤가 그런 생각입니다. 네, 지금부터 이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된 회의 규칙에 의해서 저희가 답변할 수 있는 시간이 조금 남아 있는 관계로 네, 드리겠습니다. 예, 조금 좀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존경하는 의원님께서 한 2차례에 걸쳐서 그동안 또 제가 특별히 동해시를 위해서 이렇게 지원해 줬던 것 기억도 점점 가물가물해지는데 새롭게 일깨워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이, 특히 그 수소 저장 운송 클러스터 그거는 그 분담 비율을 바꿈으로써 90억인가에 해당하는 네, 그렇습니다. 차익이 발생했습니다. 한참을 고민하다가 우리 동해시를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괜히 말로만 그러는 게 아니고 동해시를 좀 각별하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보통 동해와 삼척을 인근에 있고 뭐 비슷하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수소 산업도 같이 하고 그동안의 역사적인 연원이나 이런 걸 봤을 때 그런데 동해시가 삼척에 비해서 이 예산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그런 좀 소외감 같은 것을 저희들이 좀 어떻게든지 좀 이런 것을 어루만져 드려야 되겠다 하는 생각에 동해를 좀 이렇게 합니다. 그런 것은 우리 의원님이 지적하시는 석회석 폐광산에 대한 대책 그것도 저희들이 안 하는 것이 아니고요. 네. 계속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최근에 또 이 동해에 해당되는 거로 좀 신경 쓰는 게 그 도농 복합 도시가 네, 그렇습니다. 아니지 않습니까? 네, 네, 네.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님하고 같이 좀 협력을 해서 그런 차이도 그게 큰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삼척은 도농 복합 도시인데 동해 또 아닌 데가 거기 말고도 몇 군데가 더 있습니다. 속초, 태백. 태백 네. 예, 그런 데도 같이 좀 그런 혜택을 볼 수 있는 방안을
지금 강구 중에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지금 지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동해시행 인구가 한 8만 8천인데 예산이 6천억 조금 넘습니다. 삼척 우리 뭐 심영원 의원님 계십니다마는 인구는 한 6만 4천 명 되는데 예산이 1조가 넘어요. 그게 도농 복합도시 차이고 삼척은 거기에 이제 폐광기금도 있고 물론 아픔이 있으니까 지원을 하는 게 맞죠. 또 카지노에서 나오는 돈도 있고 그래서 동해가 상대적으로 재정 형편이 뭐 지사님 아시는 대로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석회석 폐광지 그렇게 해주시는 걸로 듣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왜 웃으십니까? 수소 산업 관련해서 제가 아까 국장님께 마지막에 부탁을 드렸는데 우리 향토기업,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54개 업체가 자기들이 스스로 클러스터를 만들어서 현장 방문도 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 각별히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동해 삼척은 미래산업 수소 도시로 아주 역점적으로 저희가 지금 그거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입지 조건도 정말 대한민국에서 최고고 네. 그동안 우리가 일찍이 여기에 대해서 노력을 해온 결과로 뭐 몇 가지 사업들이 다 지금 인프라가 갖춰져 있습니다. 최근에는 그 저장운송 클러스터 예타도 통과했지, 전략산업 특화단지 그것도 선정을 받았지, 거기에 네, 그렇죠. 기회발전 특구까지 예. 이렇게 돼서 그렇게 해오는 데다가 새 정부에서 또 이 수소산업을 특히 강원도를 위주로 해서 이걸 키워 나가겠다고 하니까 이제는 뭐 날개를 달았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여튼 최우선적으로 키워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지금 지사님께서 그런 기조를 유지해 주시면 날개를 단 게 아니라 날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리가 돌아가겠습니다. 네, 그리고 한 말씀만 좀 더 드리면 지금 그 동해가 우리 좀 시장 부재 중이고 이런 관계로 저희가 하여튼 더더욱이 각별히 신경을 씁니다. 그래서 거기 지금 직무대행을 맡을 부시장도 우리 자원 중에 최우선 자원을 아주 엄선해서 네, 부여드렸다는 감사합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번 도정 질문이 시간이 짧아서 또 운영 방식이 바뀌어서 좀 긴장이 되긴 했습니다. 이번 질의 답변이 우리 시 도정을 돌아보고 앞으로 방향을 또 새로 잡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답변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